우리 영월군 같은 경우는 아주 천의 자원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실은 인구가 굉장히 많았다가 줄어드는 상황에 있어서는 빈 공간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예를 들면 학교라든지 또는 마을 회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안에 공간들이 생기면서 영월에서는 이제 문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박물관의 고을, 박물관의 고장, 이런 이야기들을 실은 구상하게 되었고, 그 와중에 강원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의 중요한 인사를 중요한 문화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지금도 아주 건강하신데 윤주영 장관님, 전 문화부부 장관님 같은 경우는 장관직이 끝나셨지만은 또 본인의 취미로 자신의 사진이셨는데 사진 여행을 다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북해도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에 히가시나와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가셨는데 거기에 아주 특별한 사진 축제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시게 됐죠. 그 사진 축제는 1년을 준비해서 여름 내내 마을 공동체가 다 사진 축제를 하고 또 거기서 홍보와 관광 수입을 가지고 그 마을 자체가 생존하고 또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오셨던 내용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런 이야기들과 강원도와 이제 실은 매칭이 잘 됐죠. 20년이 된 것 같아요. 사진의 고장 선포식을 사진의 고장 선포식을 지역 유지분들과 문화계분들, 사진계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동강사진축제 제1회 동강사진축제를 2002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유일한 공립 사진 전문 박물관, 동강사진박물관을 2005년에 영월군 안에 이곳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영월 자체 안에서 열리고 있는 동강국제사진제는 누구에게나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자연 수업을 만들자. 그래서 이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라고 붙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특히 동강사진마을이라는 말 자체가 참 마을 안에서 있는 이야기죠. 동강사진마을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은 지금 전국에 다서 오시는 분들인데요. 우선적으로 우리 사진계 안에서는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작가분들도 있으셨고, 그리고 학교, 대학에 재직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사진 이론이나 사진 비평 쪽에 사진 기획에 관련된 분들도 계시고, 또 사진계 언론 쪽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일반 문화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특히 전국에 계신 대학의 교수님들을 좀 모시게 되었는데, 그 취지는 전국에 있는 사진학과 학생들 자체가 보다 동강국제사진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 분명한 홍보와 인식을 통해서 사진 예술의 저변을 확장하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생각을 실행해 보고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강국제사진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전문성, 사진의 전문성과 그 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대중들과 호흡할 수 있는 대중성, 그리고 사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특징으로 봤을 때
사진 안에서의 우리나라 사람들 안에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사진인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국제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성, 대중성, 국제화 이 세 가지가 실은 동강국제사진제의 모토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의 그 정책은 작지만 강한 그런 어떤 분명한 그 국제사진제의 모습을 갖춰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국제공모전이라는 것도 있고 주제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61개국에서 공모가 지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엄선된 작품으로 국제공모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분들 중에 실은 우리 사진제에 초대가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주제전인 경우에는 이제 올해는 배어학파 그래서 배어학파의 어떤 후대 새로운 작가분들을 우리가 발굴을 하고 그분들의 작업을 한 자리에 모으는 그런 이제 아카데미 시리즈 1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하게 차별화된 전시, 국제적이면서도 전문가들의 전시가 있는가 하면 또 아마추어 사진가들이나 일반 대중들을 위한 전시가 분명히 있죠. 예를 들면 영월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영월의 모습을 스스로가 느끼고 촬영을 하고 그 부분을 전시하고 있는 특별한 기획전이 있고 또 영월이 또 강원도 안에 있다 보니까 강원도 전체에 강원도민들을 상대로 지금 공모를 해서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강원도 사진가전이 있고 그리고 이건 아마 우리 동강국제사진제가 가지고 있는 또 특별한 부분이긴 한데요. 초등학교 사진일기 공모전 어린 학생들의 감수성과 그들의 독창성을 한번 사진으로 발현시키기 위한 하나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잘하는데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커졌어요. 그래서 교육장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은 일기와 본인의 일기를 사진으로 표현하는 초등학생 사진 일기 공모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다양한 포럼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부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인데 거기에는 이번에 이제 드론을 우리가 드론 워크숍을 하는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영월에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 드론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 또 해피 패밀리 앨범이라는 가족 사진 프로젝트예요. 요즘 핵가족이 되고 있고 그런 상태이긴 한데 우리가 가정에 대한 고귀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영월에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또 영월에 거주하고 계신 국민들의 신청을 받아서 무엇보다 우선 다문화 가정 그 다음에 3대 이상 같이 모여서 사시는 분들의 가족 사진을 전문 프로페셔널한 인물 사진가가 촬영을 하고 또 그 작품을 전시를 합니다. 그리고 전시가 끝날 때 그 작품을 가족들을 초대해서 그 작품을 기증하는 그런 좀 뜻깊은 행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행정 그리고 학과에서의 우리 사진을 가르치는 선생 그리고 이제 동강국제사진제를 주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무래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일에 충실하겠다는 게 제 목표고 또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제가 아마 거의 주말에 2주에 한 번씩은 무조건 영월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서울에 있는 사진가 또는 영월에 계신 또 우리 행정 사진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월 군에 계신
행정 전문가들을 만나는 일, 그리고 또 다양한 영월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행사들에 참여하는. 왜 그러냐면 실은 영월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영월 국민들의 눈높이를 알고 영월의 분위기에 맞게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질문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진 동강국제사진제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사진계와 사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입장인데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또 동강국제사진제를 주최하는 군의 입장에서는 또 그 아무래도 군의 입장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보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 접점을 찾아내고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실은 모두 다가 회피할 수 있게끔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어쩌면 동강국제사진제를 주관하고 있는 위원장이 분명히 해내야 되는 무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전문성과 대중성 그리고 거기에다가 국제화를 넣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국제화를 넣기 위해서는 예산이 엄청 필요하고 또 대중화를 위해서는 전문화가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죠. 또 전문성을 강조하다 보면 실은 영월 국민들과의 그 대중성에 대한 부분의 한계도 나올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전체적인 모습들에 있어서는 그러한 이제 균형감을 맞추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동강국제사진제라는 것은 분명히 페스티벌이에요. 축제입니다. 사진인들도 즐길 수 있고 관광객들도 즐길 수 있고 또 영월 국민도 분명히 즐겨야 되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진가들 입장에서는 저도 아마 그 입장이 되면 그럴 것 같아요. 물론 저도 이 행사를 안 하고 제가 사진계에 있으면 왜 사진가들 중심으로 모든 행사를 다 안고려고 할까?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 안에는 분명히 제한적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예산, 시간, 인원, 기회 등등이.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을 다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 중에 우선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제 지론은 그렇습니다. 급한 것을 먼저 하다 보니까 매년 급한 거가 먼저예요. 그런데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가? 급한 부분보다 중요한 부분은 무엇일까? 이제 그 부분의 이야기들이 실은 어쩌면 동강국제사진제 안에서 발현되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나라 사진계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쉬운 부분 하나는 기성작가들은 굉장히 대접을 잘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에요. 지금 보면 그나마. 그런데 신진 작가들, 새로운 작가들의 탄생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작가가 탄생을 하면 굉장히 크게 박수를 쳐주는 게 맞고 그 새로운 작가가 탄생이 되고 나서 중견 작가가 될 때까지 불편하거나 어려운 그 긴 터널을 지날 때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실은 나침판이 돼줘야 되고 실은 밝은 조명이 돼줘야 되는데 그러한 환경 자체가 아직은 척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동강국제사진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사진계 안에서의 그 역할과 기능은 젊은 사진가들 그리고 새로운 사진가들의 탄생과 그 다음에 육성, 지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보면은 이제 동강사진축제, 2002년도 제1회 동강사진축제가 열리고 2005년도 동강사진박물관이 착공이 되고 그 다음에 제8회 동강사진, 제7회까지는 동강사진축제였다가 8회부터 국제화로 승격이 되면서 동강국제사진제가 되었죠. 한술에 뭐 배부를 수는 없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회면은 이제는 뭐 청춘이거든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청춘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영월군이 정말 우리 사진계를 정말 신뢰해 주시고 이만큼 여기까지 정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덕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월군, 더 분명히 말씀드리면 영월 국민들에게도 실은 이 행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자긍심은 돌려드려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가국제사진제를 통해서 새로운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배출이 됐어요. 한 가지 예만 들면 제가 진행해왔던 거리 설치전이라는 그 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3회째인데요. 초창기 작가들이 보통 4명 정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게 지금 벌써 13번째까지 왔습니다. 그 작가들이 지금 벌써 한 60여 명이 되죠. 그 작가분들을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다들 참 자부심 있는 얘기인데 중견사진가가 다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사진계의 여러 가지의 역할은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동강국제사진제가 배출한 새로운 그 신인사진가 발굴에서 시작된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강원도 영월군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보다도 사진, 영월 이 부분에 대한 그 키워드를 이제는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사진계 안에서 누구나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가지의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저는 이번에 주제전에 있어서 그 독일의 배어학파 아카데미 시리즈 1, 일단 뭐 아주 크게 준비를 한 건 아니지만 그 작품 하나하나 작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이 부분은 굉장히 특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가 그 독일 작가들의 작품들을 소개할 때 보면은 주로 빅4, 빅5 최고의 작가들을 뭐 개인전 형태로나 또 그냥 작품 형태로만 보여주는 그런 전시가 많이 이루어졌죠. 일반 사업 하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미술관, 박물관에서. 근데 저희는 이번에 직접 독일 현지에 가서 그 작가들 직접 인터뷰를 하고 또 동가국제사진제가 어떤 부분이라는 것도 일단은 홍보를 하고 그분들을 초대하는 기다림을 통해서 그분들이 초대에 응할 수 있는, 물론 저희 나름대로 리뷰를 리스트업을 해서 갔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한번 이번에 만들었었어요.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작가들을 이해시키고 실은 섭외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공동 그 큐레이터 제도로 해서 독일의 그 작가이지만 큐레이팅을 같이 할 수 있고 또 우리 한국에서 지금 큐레이팅을 하시는 분하고 같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단 실험적인 전시다. 그래서 꼭 그 전시를 한번 저희가 한번 실험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는 그 우리 동강의 그 살터를 가지고 있는 영월 국민들이 그 자발적으로 스스로 본인들의 삶터를 기록하고 실은 느낀 대로 촬영한 결과물들, 최고의 작품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영월의 재발견이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전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강국제사진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누구나 나도 실은
그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모토 안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라는 이 상징적인 키워드는 누구에게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꿈은 뭐 많은 사람들이 꾸고 있는데 그게 미래에 대한 꿈일 수도 있고, 또는 과거부터 꾸고 있는 꿈인데 아직 이루지 못해서 실은 항상 그 전전긍긍하고 있는 꿈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잠재의식 속에서 느끼고 있는 매번 그 거의 반복되는 어떤 그런 꿈일 수도 있고, 굉장히 좀 포괄적일 것 같습니다. 이런 아주 유니버셜한 그 각각의 그 개개인의 생각들 자체가 모두 다 그 녹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단어를 한번 쓰게 됐죠. 꿈 또는 색을 입히다라는 말처럼.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이면서도 상징적인 그냥 키워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계 안에서 꿈 자체가 자꾸 퇴색되고 있거나 좀 촉박하다. 저는 사진 자체를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진 자체가 안 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사진계는 안 변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진 자체는 과거부터 굉장히 빨리 변해왔어요. 1900년대 이후, 사진 발명 이후에 1900년대 이후부터 굉장히 많이 변해왔죠. 그런데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그리고 이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오면서 통섭의 시대고, 그 다음에 융복합의 시대인데, 사진 자체는 의외로 고착되고 안 변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사진인들끼리 매일 모이다 보면 결국은 폐쇄적이고 또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실은 자존감은 커질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런 표현이 저도 사진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진계에 계신 모든 분들께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지금 제4차 혁명 시대에 오면서 융복합, 통섭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진이라는 색깔의 고유 정체성은 분명히 보존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동방국제사진제의 실은 몇 가지의 전시는 그 고유의 정체성을 확고히 가기 위한 분명한 의지이고, 다른 부분들은 사진이라는 고유 정체성을 더 키워내기 위한 어쩌면 꼭 필요한 영양소 같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잘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동강사진상 자체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주관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개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동강사진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과거 동강사진상 수상자 중에 한 분이 꼭 심사를 하시고, 그 외에 사진 언론계, 사진 비평계, 그 다음에 우리 화랑 쪽에 계신 관계자분, 그 다음에 미술관이나 박물관 회사분, 그리고 그 정도는 다 들어오시죠. 그래서 그분들 자체가 실은 미리 본인들의 의견들을, 후보군들을 정리를 하셔서 그냥 정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고, 최소한 5년간의 자료들을 보시고서 보통 오시죠. 파이널리스트 두세 분들이 나누면 그때는 이제 오픈하고 이제 서로 왜 그분이 좋은지, 또는 그분의 업적이 무엇인지 등등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죠. 그렇게 해서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존중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박종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의 이야기를 하셨죠. 특히 주로 군사시설, 또
안에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 자체의 그 역사적인 상황들을 꽤 많이 그 연구하시고 체험하시고 진행해 오셨던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의 부친께서 군에 관련된 이 쪽에 계셨다고 하세요. 그리고 6.25 때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히스토리가 있으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성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의 내적 경험에 의해서 결국 그러한 그 장소, 그러한 오브제, 그리고 그러한 이슈들을 일단 찾아내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성실하시고 그 다음에 아마 많은 분들에게 겸손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아마 작업에 있어서도 그러한 모습들이 분명히 발현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심 하여튼 좋은 분이 또 상을 받으셨게 돼서 뭐 개인적으로 축하드리고 또 후배들에게 앞으로도 분명히 그 귀감이 되는 그런 그 사진가로 남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보실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쁘진 않습니다. 왜? 그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존중하고 인정들을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중화 그리고 제가 뭐 계란 흰자의 표현을 들었지만 분명히 사진기 안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원하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관심, 또 하나는 그 안에 안 들어와 계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또 잘 이해를 못하셨던 부분의 오해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의견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은 분명히 고쳐나가야겠죠. 예를 들면 뭐 원리원 측대로 따지면 그분들한테 일일이 다 전화를 하고 주소 바뀌셨으니까 이러한 그 테크니컬한 부분들을 거쳐야 되는데 실은 그 정도의 인력이나 그 정도의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거는 거꾸로 얘기해서 아마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거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다른 뜻이 아니라 나를 왜 안 불러줬지가 아니라 사진제가 언제 하지? 나를 안 불러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진제가 언제 하면 내가 사진계를 위해서라도 내가 가봐야지 하고 먼저 연락을 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내가 이걸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난 안 보내네? 이게 아니고 오히려 난 관심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가 이때전 되면은 사진제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전화를 해볼까? 내가 한번 해볼까? 언제죠? 내가 한번 갈까? 과연 오지 말라라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는 거냐면 다른 뜻은 아닙니다. 사진계를 정말 사랑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줄 수도 있죠. 하지만 일을 하고 있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떠할지 모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도 그 모든 부분을 맨파워로 일단 하고는 있지만 안 되는 게 부족한 경우가 분명히 있죠. 그러면 우리 사진계에 계신 분들께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희가 더 미안해하면서 더 분명하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 우리가 꿈을 갖기 위해서는 더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
현실만 바라보는 부분은 어쩌면 조금 덜 솔직하면 현실들이 안 보일 수밖에 없고요. 정말 내가 애절하게 간절하면 진실이 보이는데 그건 내가 더 솔직할수록 진실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현실보다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스스로가 더 솔직한 게 더 큰 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진짜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